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요. 이 영상을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이상 보신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겠죠? 오늘은요, 정말 더 중요한 얘기.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매매 사례를 통해 갖고 설명하는 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또 그런 방식으로 오늘도 설명해 볼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요, 이제 제가 오늘 매매한 종목들 사례로 또 좋은 그런 기법을 하나 풀어볼게요. 이제 고수들이 즐겨 쓰는 신규주 돌파 매매 기법이라고 이제 설명하는데, 저는 이제 돌파 매매 기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다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쭉 읽어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돌파 매매자들의 실패 루트들을요, 오늘 진짜 주요하게 설명드릴게요. 왜 본인이 돌파 매매에 실패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신규주를 이제 오늘 신규 상장주가 나왔죠. 신규 상장 인적 분할주가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라고 할게요, 그냥. 그래서 이 종목을 매매하면서 제가 이제 어떤 관점으로 매매했는지 설명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러면 한번 일단은요, 신규주 매매하기 좋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요, 신규주가 매일매일 있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있는 것보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요, 갑작스럽게 신규주가 오랜만에 나오는 경우, 그럴 경우가 신규주가 부각을 받으면서 강하게 상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규주의 그런 그 상장 일정은요, 항상 IPO 예정 있잖아요. 이거는요, 그리고 또 공모가, 이건 38 커뮤니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규주 하기 좋은 조건 세 가지 일반적으로 살펴보고 설명할게요. 첫 번째로는요, 시초가가 있잖아요. 신규준 시초가가 이렇게 신규 상장하는 날 결정되잖아요. 근데 공모가가 예를 들면 만원이에요. 1만원이에요. 공모가 대비 너무 갭이 크게 뜨면 막 50%, 100%, 막 2만원에서 시작한다. 그러면요, 안 돼요. 그럼 갭이 급락이 심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모가 대비 크게 뜨는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모가 대비 너무 크게 시작하는 것은 무조건 피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보면, 이제 38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이트예요. 이제 제가 여기 보시면은 38 커뮤니케이션 사이트거든요. 이제 여기요.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38 커뮤니케이션 이제 뭐 치면 나와요.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IPO 공모 있죠.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쭉 공모 청약 일정부터 해갖고 나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상장된 주식들도 이렇게 있고요. 이해되시죠? 여기서부터 한번 넘겨보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를 보여드리면은 ESL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ESL 같은 경우 보세요. 공모가가 얼마였죠? ESL 여기 있네요. 공모가가 15,300원 있잖아요. 확정 공모가가요. 근데 실제로 시작한 날은요, 보세요. 35,000원부터 시작해서 엄청 펀팅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 급등한 다음에 이렇게 급락이 크게 나와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당일 뭐 50, 거의 공모가까지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엄청 급락했죠. 50%, 60% 급락해서 거의 최저 16,000원대. 다시 공모가까지 거의 떨어진 모습입니다. 뭐 ESL 사례로 제가 하나 보여드렸어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개지 많은데, 공모가 대비 너무 크면 급락 심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모가 대비 뻥튀기 되는 것은 우선 첫 번째로 피하는 거를 제가 언급드리고, 두 번째는요, 신규 상장 상장일이요. 이거 잘못 적었네. 신규 상장일 시초가에 진입하는 것은 좀 위험해요.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고 나서 바로 진입하는 거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방향성이 위로 정해졌을 때 매매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신규 상장 당일에 보통 300%까지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주도주가 될 경우, 이게 시장이 특히 안 좋고 신규 상장주 한 종목이 개별 주도주가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다른 이유 없이 수급이 쏠리면서. 그럴 경우에는요, 돌파 매매할 때 정말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 이 세 가지 조건을 일단 말해보고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공모가 대비 뻥튀기 되지 않게 시작하면서요, 일정 시간 횡보 후, 이런 조건이 있는 게 좋아요. 방향성이 위로 정해질 때 돌파 매매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신규 상장주는요, 기본적으로 낙폭 매매 안 하고요, 돌파 매매 위주로만 합니다. 그 이유는 밑에서 설명드려 볼게요. 보시면은 오늘 이걸 볼게요. 이렇게 올려서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하나 이거 보세요. 기업 분할한 거 있잖아요. 제가 매매한 관점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요, 거래대금이 이게 100억대 이상 1분봉입니다. 1분봉상 100억대 이상이 꾸준히 나오다가요. 반응성 이렇게 바로 신규 성장하고 나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급등하죠. 예, 돌파하는 모습 보이시죠? 이때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거래대금이 100억대 이상 크게 나왔기 때문에 매매를 한 거예요. 이제 시총 큰 종목이 보세요. 이렇게 돌파했어요. 이게 이제 보통 돌파 매매는 여기서 하는 건데요. 저는요, 이렇게 제가 앞서 설명을 많이 들었어요. 제 이제 알죠? 이제 이런 패턴으로 가잖아요. 주가가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요, 제가 하는 돌파 매매는요, 이렇게 여기서 돌파할 때 이런 거, 아니면은 신규 상장주니까 시초에는 안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를 돌파할 때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 이거죠. 그런데 이제 추세 돌파라고 해갖고, 예, 돌파 직전에 여기서 양봉이 나오죠. 여기서 지지받고, 그럼 여기서 이제 매매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데서요. 이해되시죠? 저는 이제 돌파 추세봉에다가 이제 접근을 한 겁니다. 돌파 추세봉에서.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파 성공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돌파 성공하고 VI가 걸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AI 그런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규 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돌파됐죠? 여기서 돌파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한 다음에 추세 돌파봉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제 관점을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할게요. 추세 돌파봉에서 매수한 다음에요.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 손절가는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추세 돌파봉의 시가 이탈. 그러니까 추세 돌파봉의 시가 이탈 시 손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탈 안 하고 바로 추가 상승하면서 VI가 걸렸습니다. 그럴 경우는 신규 상장전은 진짜 크게 급등할 수 있거든요. 방향이 한번 정해지면 그 방향으로 엄청 크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손절을 맞춰놨어요. 바로. 그리고 나서 급등하더라고요. VI 걸리더라고요. 뭐 갭이 높게 떠갖고 상승할지 아니면 갭이 조금 낮게 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손절은 여기 맞춰놓고 가지고 있다가 이 정도 일정 물량 가지고 있다가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요. 그쵸? 여기 고가 돌파가 나오잖아요. 그때 바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규 상장 돌파봉 이제 급등할 때 이렇게 던진 겁니다. 아마 평단 대비 여기 보시면은 이 돌파봉이 있잖아요. 이 돌파봉이 4% 5%였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고 나서 7%부터 11%까지 아마 던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매매를 한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죠? 지금 요약하자면은 이제 이겁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추세 돌파봉에서 접근. 근데 시가가 이탈 안 했다. 캔들. 추세 돌파봉 시가 이탈 안 하니까 바로 여기서 불타기를 해갖고 이렇게 수익을 취한 그런 모습이 보이시죠? 두 번째 볼게요. 그 차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종목이 오늘 이제 또 신규 상장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을 보시면은 이거는 스펙 합병주인데요. 1분봉 거래대금이 이제 제가 이건 매매를 안 했어요. 왜?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드려볼게요. 여기서. 그래서 또 뒤에서 반복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1분봉 거래대금이 좀 들락달락하죠. 아까 보시면은 이거는 25억 이하거든요. 보세요. 여기는 100억, 이제 제가 색깔별로 푸시를 해냈는데 1분봉이 여기서는 100억 이상이 터지고 꾸준하게 연속적으로 터지는 그런 모습 보이시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는 25억 이하로 터지다가 갑자기 터지고 다시 떨어지고 갑자기 터지고 약간 불규칙하잖아요. 연속적인 있는 그런 대금이 아니라 갑자기 터지고 줄어들다가 터지고 이러니까 약간 불규칙한 그런 변동성 때문에 잘 안 했고, 두 번째는요. 이 저가 대비 있잖아요. 보세요. 오늘 이 저가 대비 아침에 이 저가 대비 몇 퍼센트나 올라왔어요. 거의 50%나 올라왔잖아요. 이 돌파 때쯤에. 물론 성공은 했습니다. 성공하고 상한가를 갔는데 저가 대비 40, 50%나 올라왔는데 이거를 매매하기에는 너무 리스크 있다고 판단했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급등하다가 바로 꽂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요. 그래서 이거는 비록 성공은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안 한 이유는 두 가지. 거래대금이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두 번째로는 여기 저가 대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여기서 한번 급락시키면은 엄청나게 크게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해갖고 바꿨습니다. 이거는 50억대 이상, 그리고 이건 100억대 이상, 그쵸? 그리고 이거는 핑크는 50억대 이상, 그리고 이거는 보세요, 25억 이상, 이 검은 건, 그리고 이거는 25억 이하입니다. 그렇게 제가 표시를 했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 캔들별로 금액대 설명하는 거 나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제가 이제 1분봉 거래대금 빠르게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거, 이거는 기법 적용하기 위해서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앞선 영상에 설명드렸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거 처음 보는 영상 하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한번 다시 설명드리면 25억 이하는요 빨간색 캔들로 이렇게 나타나요. 1분봉상요 1분봉입니다. 그리고 25억 이상은 검은색 캔들, 그리고 50억 이상은 핑크 캔들, 그리고 100억 이상은 연두 캔들, 이런 식으로 저는 표시를 했어요. 1분봉. 왜냐면은요, 이제 지금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거래대금 기준 조건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조건이 있어요. 신규주 거래대금 조건은요, 신규주가 주가 박스권을 돌파할 때 제가 1분봉 거래대금을 중요시 배우거든요. 이제 신고가 돌파 종목도 그렇고. 그럼 거래대금 조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에코프로 머티리얼 할 때 그 핫했던 시가총액이 조 단위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이겁니다. 시가총액이 1조 이상 그런 종목일 경우는요, 1분당 평균 거래대금이 100억 이상 발생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색깔을 구분했잖아요. 이 연두색이 나와야 돼요. 보세요. 계속 나오지. 100억 이상 계속 발생합니다. 이거 시장의 주도주였어요. 이거 엄청났죠. 여기 시가부터 4만원부터 뭐예요. 3일 연속 뭐 10만원까지 갔잖아요. 예, 어쨌든 이 첫날입니다. 이 첫날이 이게 여기서 시초가에는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켜보다가요, 여기서 매매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일단 지켜보고 나중에 이게 박스권을 횡보하고 나서 다시 한번 돌파가 될 때 여기서 돌파봉이 발생하죠. 그때 그 거래대금이 100억 이상 발생하면 좋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크게 급등했습니다. 엄청 보이시죠? 일단 거래대금 조건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돌파할 때의 거래대금은 시총 1조 이상이면 1분봉 100억 이상 연속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거래대금이 크게 터진 것들이 좋아요. 확인해요. 아까 제가 여기 보세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크게 터지는 거 보이시죠? 이거랑은 이거 보이시죠? 엄연히 다릅니다. 이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조건을 제가 여기다 넣었습니다. 두 번째, 시가총액 1조 이하인 종목 있잖아요. 시가총액 1조 이하인 거, 예를 들면 M83 최근에 엄청 핫했습니다. 이거는요 1분봉 거래대금이 한 50억 정도 이상이면 돼요. 그러니까 제 핑크 색깔이라면 되겠죠. 제 기준으로 따지면. 시가총액은 이거 여기다가 저는 뭐 이거 다 아시니까 이건 넘어가고 나중에 기회 다룰게요. 여기 바에다가 제가 이제 설정해 놓는 그 글이 있거든요. 여기 시가총액이 바로 보이게끔 여기다 올려놓습니다. 어쨌든 시가총액 조건이 이걸 보고요. 그리고 나서 1조 원 이하다. 그 신규 상장 당일. 그러면은요, 이렇게 흐름을, 이게 여기서 당일 접근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했죠. 바로 급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모가 대비 너무 갭이 높으면.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접근 안 하다가 흐름을 보는 거예요. 크게 거래대금 터지면 분명히 실시간 상위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거래대금 상위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바로 공략해갖고 뭐 스캐핑 할 거면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거보다는요, 조금 기다렸다가 횡보하고 나서 여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보이죠. 이게 안 밀리고 잘 이렇게 유지했다가 박스권을 돌파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도 돌파봉, 에코프로 머티도 비슷하죠? 돌파봉. 이렇게 돌파봉이 나올 때 이 거래대금이 100억 이상 터졌습니다. 이것도 100억 이상 터지면서 이렇게 돌파가 했는데, 이때부터요 보세요. 거의 뭐 30, 40%, 뭐 50%까지 뭐 얼마나 엄청 크게 갑니다. 이게 그렇죠. 밀리는 거 전혀 없이 크게 갑니다. 그래서 이 돌파봉에서 매수를 했다면 돌파봉 시가 손절 잡고 크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둘 다. 이게 두 개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지금 꺼냈습니다. 연속적으로 거래대금 발생하죠. 시초 1종 이상, 시초 1종 이하, 그리고 이제 100억 이상 연속적으로 터지고 50억 이상 거의 연속적으로 터지죠. 돌파하고 나서부터는 연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터지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래대금 조건을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쵸? 1분 거래대금은 시총이 1조 이상이라면은 100억 이상 발생하는 이 연두 캔들이 등장할 때, 그리고 시총이 1조 이하라면은 이 50억 이상만 발생해도 돼요. 근데 이 M83은 실제로 100억 이상 발생했습니다. 시총 대비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졌어요. 시장에서 이게 그냥 개별 주도주로서 수급을 다 빨아들인 날이었습니다. M83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날. 그래서 제가 보시면은 시각적으로 이거 표시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여기에요. 이거 영상 앞에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설명드렸어요. 예, 그쵸? 근데 제 영상 중에 고수들의 공통적 단기 매매 꿀팁 옆에다가요. 몇 분 쪽에 했냐면 18분 35초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거래대금 어떻게 설정하는지 여기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 이 거래대금 있잖아요. 1분봉 거래대금 색깔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다가 수식 올렸으니까요. 이 영상 보고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여기는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거 맞추는 건. 그러면은 이제 매수 매도 포인트를 이제 설명할게요. 신규주 주가가 박스권 돌파 때 어떻게 어떻게 매도를 하냐, 이거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신규 상장주가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스였잖아요.
야, 아침부터 이게 크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시장에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장에 주도주가 없었어요. 주도주가 뭐 있었냐? 그나마 메타버스가 있었어요. 메타버스가 좀 강했는데요. 섹터 전체적으로 1등도 그렇고 돈이 크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도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지켜보고는 있긴 했지만 돈은 이게 다 빨아들이고 있었다고요. 오늘 개별 시장 주도주로요. 이게 빨아들이더라고. 엄청나게 거래대금 흡수하면서 거래대금 상위에서 실시간 상위 거래대금 상위에 뜨면서 개별 주도주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이제 공략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하였지만 제가 교육상 안 했습니다. 좀 원칙적으로 매매하는 거 보여줘갖고 영상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안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신규 상장주 보시고 하나 인더스트리얼주 횡포하죠? 횡포하다가 안 밀려요. 자, 여기서 추세 돌파봉 보이시죠? 제가 여기서 매수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감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시장 주도주다. 이제 바로 매수하고 싶었어요, 여기서. 근데 그렇지 않고 기다렸다가, 안 밀리네? 그리고 추세 돌파봉이 나오네? 하고,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VI 가고, 원칙적으로 제가 신규 상장주가 오늘 개별 주도주일 경우 엄청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추가 불타기를 한 거예요. 이제 밑에 설명드릴게요. 왜 불타기 했는지. 제가 이제 1천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한다 치면은요. 첫 번째 추세 돌파봉에서 500만 원 매수하고 그리고 여기 돌파봉에서 500만 원 추가 불타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천 채우고 나서 추가적으로 한 7% 정도 올랐을 때 7% 분할 매도 그리고 한 10% 15%까지 수익권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음봉이 나오길래 그냥 보수적으로 다 청분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제가 신규주 매수 포인트를 어떻게 잡냐 여기 알려드렸죠. 시초 1조 원 이상이잖아요. 이 시초 여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1분봉 거래대금이 여기 보세요. 연두색 100억 이상 나오죠. 시장이 그러니까 어떤 고수들 이제 신규주 매매 하는 고수들이 제가 진짜 3명은 알거든요. 이 3명의 고수가 조금 달랐어요. 기준이. 어떤 분은 100억이라고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80억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이 중간에 있는 한 85억 이렇게 세 분이 이분 3명들이 약간 관점이 비슷해 가지고 저는요 그냥 딱 맞아떨어지게 100억으로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예, 80억으로 보신 분들도 있었고 85억, 90억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름의 기준으로 했겠죠. 근데 저는 딱 떨어지게 설명하기 편하게 100억으로 하겠습니다. 1분 봉상 이제 100억 이상 발생하면서요. 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 장대봉 보이시죠? 제가 아까 설명한 거 어떤 거죠?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여기서 이런 패턴이라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돌파 캔들이 나오고 여기 돌파 캔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신규 상장주는 시초가 하는 건 위험하니까 매수할 때는 이제 여기서 접근하는 거죠. 여기를 돌파할 때.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 돌파봉에서 접근한다면 이 돌파봉 시가를 손절가로 잡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떨어지면은 오히려 그냥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500만 원을 매수했어요. 근데 추세 이탈봉 떨어진다. 추가 물타기 하는 거 아닙니다. 돌파 매매는 그냥 바로 잘라버리는 겁니다. 여기 매수한 것만. 근데 내가 원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불타기를 하는 거예요. 비중을 더 채워갖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 수급으로 산 거는 여기 시가를 이탈을 잡는 겁니다. 아니면 다 던져도 되고요. 원칙은 여기로 잡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추가 불타기한 그런 캔들의 시가를 잡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 급등할 때 분할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매수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천천히 해도 조회수 나쁘지 않더라고요. 천천히 할게요. 조회수에 집착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봐줘야지 제가 좀 힘이 나니까 이참에 한번 구독 좋아요 한번 안 하시면 다시 한번 또 눌러주시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이거 보시면은 1분 봉상 50억 이상 발생했죠. 여기요. 왜냐면 시총이 이게 50억이 아니지 100억이라고 제가 잘못 적었네요. 왜냐면 이거 시총 보세요. 조단위 이상이잖아요. 뭐라고 써있어? 2조 8천? 네, 2조 8천억이라고 써있네요. 그러면은 다시 볼게요. 저기 잘 안 보이네 글이. 네 맞아요. 조 이상이에요. 2조 단위였어요. 그럼 보시면은 100억 이상 터져야 되겠죠? 일본 보수 100억 이상 터져 연두색 나와야 돼요. 전 색깔로 구분합니다. 전 색깔이 본인이 아는 그런 좋은 색깔로 맞춰놓으면 돼요. 저는 100억 이상으로 이걸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있는데 그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럼 두 번째 차트도 일관적으로 다 설정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다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것도 색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스권을 돌파하는 장대양 부추련 시 매수잖아요. 여기서 그쵸? 이 박스권 돌파하는
감각이 있는, 저처럼 감각이 있는 어떤 감각? 이게 시장에 오늘 개별 주도주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감각이 딱 생길 때가 있어요. 왜냐면 다른 섹터에 돈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반도체 강의 2차 전지 가면 거기에 돈이 많이 쏠리는 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없어요. 안 들어가요. 거기에 돈이 안 쏠려요. 그리고 메타버스 고작해야 메타버스에 메타버스 종목들이 탄력 있게 막 상승을 하는데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시장의 개별 주도주가 됐다. 이런 감각, 시장을 보는 감각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이 추세 돌파봉 있잖아요. 이 추세 돌파봉 들어가기 전에요, 여기 지지받고 바로 올라갈 때 그런 호가창의 흐름이 있습니다. 호가창. 매수 받치기 막 들어가고 바로 물량을 먹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 돌파봉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할 거다 라고 판단이 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건 감각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원칙은 이거예요. 여기에 이 돌파봉이 들어가는 거예요.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돌파봉에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익절가는요, 1분 봉상 급등 장대 양봉 발생 시. 그러니까 제가 여기 급등하는 거죠. 이게 5, 6%짜리예요. 이거 두 개가 10%짜리예요. 이 두 개만 해도 한 7% 이상일 겁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이 두 개만 해도 8%입니다. 8%. 그래서 이런 돌파봉이 발생할 때 매도를 하는 겁니다. 분할 청산. 손절가만 확실히 맞춰놓고 올라갈 때, 급등할 때 던지는 거예요. 그럼 손절가 보세요. 여기서 걸어놨잖아요. 박스권 돌파한 장대 양봉 시가 이타시 전량 매도. 이해되시죠? 여기 만약에 시가 이탈을 했다, 그럼 전량 매도하고 손절로 대응하는 겁니다. 원칙은. 그럼 제가 이제 두 번째 매수 포인트, 두 번째 케이스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오늘 첫 번째 사례 케이스고, 신규주 매수 매도 포인트 사례 1. 그럼 신규주 매수 매도 포인트 사례 2. 이거는 뭐냐면요, 보세요. IBM 테크놀로지라고 최근에 이제 핫했던 그런 종목이었어요. 신규 상장할 때요. 이것도 보세요. 오랜 시간 횡보를 하죠. 시총이 2천억대로 이제 1조 이하였습니다. 그럼 50억 이상만 발생하면 되죠. 이때 심상치 않았어요. 거래대금이 엄청 크게 나오네. 시총이 별로 안 큰데. 시총 대비 거래대금이 엄청 크게 나온다는 걸 파악하고 나서 이것도 실시간 상위 떴어. 근데 어때요? 이럴 때 접근하는 게 아니라 횡보하잖아요. 그리고 방향성이 정해지잖아요. 돌파로. 이 박스권, 원종식 이렇게 이쁘게 박스권을 그려놓고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오전장 거래대금을 압도하는 이런 거래대금이 터지면서요. 50억 이상이 터지면서 돌파했어요. 그러면 이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은 바로 어때요? 제가 말한 이 돌파봉. 돌파봉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트는 그냥 3분봉 차트도 제가 같이 보거든요. 전 사각으로 보거든요. 이 3분봉 상을 보시면 이 검은색 있죠. 이 검은색을 잘 지지받고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그러고 나서 이 거래대금도 크게 터졌다가 여기서 빵 터지죠. 빠바바바박 터지는 거 보이시죠? 3분봉도 저는 1분봉, 3분봉을 같이 보는데요. 어쨌든 1분봉 기준으로 이제 매수 타점을 잡는 겁니다. 여기 돌파봉이 나오죠. 그러면 이 3번 돌파봉. 그러니까 이 돌파봉에서 이 돌파봉, 이 3번이잖아요. 시총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횡보하는 거 확인했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 돌파봉이 등장할 때 여기서 잡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 크게 급등했어요. 이것도 40% 이상 급등했는데 본인의 그릇것 먹는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올 때 보통 던져요.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근데 어떤 이 초고수는요, 진짜 초고수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요, 한 몇억 단위로 들어갔는데도 이걸 다 버티고 크게 먹는 분도 있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는 거죠. 이게 한번 돌파해갖고 손익비가 크게 나올 거다. 진짜 크게 오늘 이게 주도주가 될 거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개별 주도주로서. 그리고 뱅크웨어 글로벌도 이제 또 비슷한 사례입니다. 보시면은 횡보하다가요. 그쵸? 횡보하죠? 여기 시초가에는 변동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제 횡보해요. 이쁘게. 안 밀려요. 아까 미친듯이 막 이렇게 밀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불규칙하게 아까 다시 한번 보자면요. 이거 막 30% 밀고 다시 40% 올라오고 다음 돌파하고. 이런 거 하면, 이거는 박스권이라고 보기 좀 힘들잖아요. 박스권도 이쁘게 그려져야 돼요. 이쁘게. 그리고 거래대금도 이쁘게 이렇게 균형 있게 연속적으로 크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나서 돌파하는 게 좋지. 물론 이건 성공했지만, 이렇게 30% 하락했다. 30% 급등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하는 그거는요. 좀 안 좋습니다. 안 좋다기보다는 그냥 대응만 잘하면 해도 상관없는데 급락 맞으면 진짜 아파요. 저런 거. 여기 보시면은 역시 박스권을 이쁘게 그리죠. 그리고 나서 돌파봉이 나왔습니다. 어때요? 50억 이상 터졌죠. 이것도 시총 1,700억밖에 안 되는 종목이었는데 그때 1,700억짜리 시총이 뭐 100억 이상 터지면서 돌파봉이 나오면은 이거는 진짜 한번 제대로 상승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나서 꾸준히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돌파봉 시가 밀리지 않고 꾸준히 상승하죠. 먹는 건 그릇대로. 그렇게. 어쨌든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는 설명드렸습니다.
밀리지 않은 매수 포인트는 이제 돌파봉이지만 여기 시가 바로 손절 잡고 이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상승하면은 이게 크게 급등하는 그 캔들이 생겨요. 그럴 때 분할 청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또 신규주 매수 포인트 이렇게 일정 기간 횡보를 하죠. 그리고 1분봉 거래대금이 50억 이상 터지는 거죠. 여기 그쵸? 50억 이상 터지면서 여기 거래대금이 안 나왔네. 캡처가 안 됐네. 그래서 터지면서 이렇게 돌파봉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장대양봉 출현 시 매수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매수. 근데 제가 좀 한 발 늦었어요. 템포. 그래서 좀 여기서 실제 매매가 조금 더 높이서 샀어요. 근데 여기서 사는 게 정확해요. 저는 약간 눌리면 더 살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여기 샀고 여기 돌파했죠. 그리고 나서 장대양봉 출현 시 매수. 정확하게 여기서 매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분 보석 급등 장대양봉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급등 장대양봉 이럴 때 분할 청산하면 됩니다. 이것도 한 20% 올라갔던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넘게 올라갔나? 여기가 0이라고 하면 넘게 올라갔네. 20%. 어쨌든 보시면 여기는 손절이 안 됐죠. 손절이 안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이탈한다 그럼 손절해야 됩니다. 진짜 물타기 하면 안 됩니다. 물타기 하면 죽습니다. 제가 물타기의 위험성 맨 밑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가요, 특히 개별주도로서 엄청난 거래대금을 동반한 돌파 흐름을 보일 때 있잖아요. 미치 폭발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안 줄 때 뜬금포로 갑자기 신규 개별 상장, 오랜만에 상장한 주식들이 개별 신규 개별 시장 주도주로 엄청나게 이렇게 돌파하면서 미치 폭발력을 보여주면 여기에 수급을 다 빨아들여요. 이게 뭔가 재료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시장 상황에 의해서 여기에 수급이 쏠리면서 진짜 모두 다 이렇게 여기에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집중해갖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진짜 제가 이제 이런 신규 상장 고수의 그런 계좌를 많이 봤어요. 어떤 분 하루에 막 한 5억까지 내신 분을 봤어요. 와, 진짜 미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신규 상장주가 개별 주도주가 될 때 있잖아요. 이런 날 신규주 고수들은 하루에 억대 이상 수익금을 내더라고요. 하루 만에. 기본적으로 비중 베팅이 가능한 돌파 종목이요. 이제 제가 신고가 돌파 매매도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시장 주도주. 그쵸? 특히 그런 종목이 1분 봉상 50억대에서 100억 내외 빵빵 연속적으로 뭉탱이로 돈이 잘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캔들로 보자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잘 나와요. 이런 게. 이렇게 보셨죠? 이런 모습이 잘 나옵니다. 이런 모습들. 이것도 미쳤잖아요. 예, 코프로 머티도 진짜 미쳤습니다. 이때 신규 상장했을 때 엄청 크게 갔었어요. 그날 당일로도 엄청 큰 수익을 볼 수 있었지만 그냥 이게 계속 뭐라고 해야 되지? 예, 그날 당일이 아니라 이게 이 차트를 보여주면 이거 보세요. 4만원부터 24만원까지 한 달도 안 돼갖고 한두 달도 안 돼갖고 이게 엄청난 시장 주도주로서 상승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거래대금이 매일 이렇게 터질 정도로 엄청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1분 보상 빵빵 영속적으로 100억대 이상 터지는 종목들은요, 항상 이렇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호가창 이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익혀야 돼요. 호가창의 체결 속도, 체결량, 호가창에 걸리는 금액대, 이런 거는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아요. 이전 강에서도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지만, 이거에 대한 감각이 있으신 고수분들이 실제로 매매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여기 진짜 돈이 쏠렸구나, 몰렸구나, 와, 이거에서 오늘 여기서 완전 제대로 먹겠다, 돈 여기서 연봉 몇 년치 연봉 땡겨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는데요. 실제로 그 강했던 분이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스닥에 이제 보통요, 이제 특히 코스닥 10조 이상 터지는 상승세, 지금 진짜 거래되면 안 나오잖아요. 코스닥이요. 5조, 6조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코스닥 10조 이상 터지는 날에 그때 이렇게 10조 이상이 터지다 하면요, 그 시장 주도주가, 강력한 시장 주도주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에코프로 그룹 그리고 또 포스코 그룹 2차전지가 엄청 그 주도주로서 역할했을 때 10조 이상이 막 빵빵 터졌거든요. 그래서 아실 분들은 아시고, 지금은 이제 에코프로는 한물 갔죠. 이렇게. 그쵸. 이때 진짜 코스닥 미쳤습니다. 이렇게. 이때 위치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2만원 뚫고 나서부터 이때는 150, 지금 액면 분할해서 지금 가격이 이렇게 준 거지만 500% 액면 분할했네. 150대까지 갔었거든요. 어쨌든 이럴 때 코스닥이 이 거래대금 다 빨아들일 게
빨아들였었거든요. 2차 전지가. 그리고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거, 뭐 SK 하이닉스 최근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이 여기 보시면요, 미친 듯이 빨아들였습니다. 여기 신고가 돌파잖아요, 이것도요. 그쵸? 이것도 한때 이제 여기서부터 신고가 돌파 나오고, 이때도 막 거래대금 보세요. 막 조 단위로 나오고, 예, 이런 그 반도체 이제 대표격을 제가 이제 설명드렸지만, 이런 종목들이 비중 보탱으로 가능한 종목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랑 제가 한미반도체 2차 전지 에코프로랑 반도체 한미반도체를 보여드렸는데, 이럴 때 있잖아요. 돌림 올린 걸 파악하고 나서 이런 종목으로 비중 베팅을 해서 신고가 돌파 종목을 할 때요. 신고가 돌파 나올 때 이게 상한가 똑같잖아요. 돌파 나올 때 장대 한번 크게 잘 나왔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럴 때 지금 색칠이 다 돼 있는 거예요. 큰 돈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이런 신고가 돌파 종목 때 이제 돌파 고수들은요, 이런 장세. 어떤 시장의 주도주가요, 강력한 그런 시장을 이끌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시장의 중심주가 돼가지고 관련된 주식, 반도체라면 한미반도체라면요, 한미반도체 관련된 그런 반도체 주식들, 그리고 에코프로에 관련된 2차전지 주식들, 이런 종목들이 막 따라오면서 상승하는 그런 시장, 강력한 시장 주도주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대장주들을 신고가 돌파로 큰 돈으로 비중 베팅해갖고 큰 돈을 벌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코스닥 10조 이상 터지는 그런 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시장 주도주는 없지만요, 오늘처럼 개별주도 신규 상장주가 개별 시장 주도주가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도 그 종목이 모든 시장의 수급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강력한 테마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이 수급을 빨아들여 갖고 개별 주도주가 될 때 고수들은요, 눈치채고 그런 종목에 비중 베팅해갖고 돈을 법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돌파매매 고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1개월 1억으로 세팅해서 한 달에 10억까지 수익을 냈거든요. 그래서 실전대회에 그 사람이 1등을 한 사례가 있는데, 제가 이 사람의 이제 종목들을 이제 매매한 내역들을 보니까요, 다 신고가 돌파. 전고 아니면 신고가 돌파 1등주만 한, 그 사람은 1등주만 했어요. 2등주 이런 거 안 했습니다. 1등주만 주력으로 한 단기 매매 고수였는데, 이런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돌파 매매 고수였어요. 제가 몇 안 되는 강의 중에 정말 극찬을 할 정도로, 매매도 잘했고, 실제 설명도 진짜 탁월하게 잘했습니다. 이분 누군지 아실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대로 된 주도주라고 파악되면요, 맥점 돌파봉에 비중이 크게 들어가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릇도 필요해요. 담대함. 이걸 시장 볼 수 있는 안목과 저처럼 이렇게 많은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다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멘탈이 이제 마지막 고비죠. 비중 배팅 해갖고 크게 먹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멘탈이 안 따라줘서. 그리고 손절은 또 못하고, 그쵸?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손익비의 매매의 힘은요, 1등주에서 나와요. 시장 주도주 1등주, 아니면 개별 주도주, 이런 종목에서 손익비의 힘을 발휘해요. 내가 한 10일 동안 해서 한 3일, 4일 매매를 못했어요. 그리고 한 1, 이틀로 이런 종목들 크게 먹어가지고 그냥 손실을 다 메꾸고도 플러스 엄청난 큰 수익금으로 나오는 게 이런 손익비의 매매 힘이에요. 근데 보통 손익비의 힘을 모르는 초보들이 보통 돌파 매매로 실패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돌파 매매에 대해 저는 어떤 매매든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뭐 돌파가 나쁘다, 눌림이 나쁘다, 상따가 나쁘다, 폄훼할 의도 전혀 없어요. 어떤 그 매매법이든 잘하면요, 그걸로 다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시장 주도주라면요, 시장 주도주로 그런 기법을 적용한다면. 근데 돌파 매매 진짜 못하는 사람, 못하고 갖고 실패한 사람들이 돌파 매매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얘기하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특히 상따도 저는 지금 시장은 안 맞지만 상따 장세 때 상따로 잘 해갖고 돈 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상따가 진짜 위험한 매매 아니냐면서 상따를 되게 까는 사람도 있어요. 돌파도 까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눌림이 제일 위험하다고. 눌림 많이 위험해요, 이게. 왜 그런지는 제가 밑에서 설명 또 많이 드릴 건데요. 눌림도 잘하면 좋지만 이것도 시장이 안 좋을 때 눌림은 진짜 안 먹힙니다. 그래서 상따도 위험하고 뭐 돌파도 위험하고, 그럼 눌림은 안전하냐? 눌림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수를 생각했는데 그거 뚫고 하락하는 그런 경우도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싸게 샀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눌림에서 더 버텨갖고 오히려 추매해갖고 손실이 더 커지는 경우도 대부분 눌림에서 발생해요. 저는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떤 매매법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매매법도 다 돌파든 눌리든 상따든요, 다 장단점이 있다는 걸 얘기 드리고 싶어요. 성향도 다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이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오늘 돌파 설명했으니까 돌파 매매의 장점과, 그리고 또 초보들의 돌파 매매 실패하거나 그런 루트를 다 설명드려볼게요. 왜 그런지 보세요. 돌파 매매 실패자들의 루트를 먼저 제가 설명드리자면,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설명해야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조건, 신규 상장주를 한정해갖고 설명드렸지만, 여기에 맞지 않는 그런 조건에, 뭐, 거래대금 조건이라든지, 타점이라든지, 이런 거. 그거에 맞지 않게요. 너무 상승한 그런 종목 고점에서 매매한다든지, 거래금도 들쭉날쭉하고 조금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말한 그런 조건에 맞지 않는 그런 주도주가 아닌 종목으로 돌파 매매에 접근하는 경우는요, 짱돌 많이 맞습니다. 짱돌이라고 합니다. 어떤 짱돌이라고 하죠. 이렇게 상승하다가 주도주는 이렇게 좀 상승했다 다시 반등했다 떨어지더라도 힌트를 줘요. 이렇게 추세적으로 꺾였다는 걸, 주도주들은요. 그렇지만 방금 말한 짱돌은요, 이렇게 급등했다가 갑자기 급등하면서 가는 척하다가 이렇게 급락해버리는 이런 거예요. 초보자들이 이런 거를 이제 세세하게 안 따지고 돌파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맞아갖고 정말 멘탈 완전 쳐다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돌파 매매에 대해서. 물론 시행착오가 필요하겠지만 이거를 안 맞으려면은요, 세세한 조건을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장이 강한 주도를 잘 선정했더라도 제가 강한 종목을 잘 선정하는 그런 안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력이 어느 정도 늘면. 그런데 돌파 맥점에서 접근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데 돌파 맥점에서 접근했어요. 그런데 막 예를 들면 접근했는데 비중 베팅 했다 칠게요. 근데 한 1% 먹고 나오고, 예? 쫄보처럼 1% 먹게 나오고, 막 예를 들면 내가 한 1억 들어갔다 칠게요. 한 1% 먹고도 100만 원이죠. 1억 들어갔고 100만 원,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이렇게 방금 조건에 맞는 그런 시장 조건이라든지 그런 주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조건에 맞는 것들을 접근했는데 1%가 뭐예요? 크게 먹어야 돼요. 이거는 한 15% 20%까지 나왔을 겁니다. 근데 저는 한 7에서 11% 정도 던졌는데 이 정도면 적당한 건데, 어쨌든 제대로 된 종목이라면요, 좀 크게도 먹을 줄 아는 담력도 필요합니다. 돌파 매매 맥점에서 들어갔다. 제가 맥점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게 매매하지 말아야 할 때 구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1%부터 시작했어요. 여기요. 그런데 상승을 했어요. 한 25% 상승했어요. 뭐 그걸 상따 그 기법에 들어가도 괜찮지만, 이런 오후장에 그것도 이런 어설픈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상따 어설픈 이런 구간에서 돌파 매매 하는 거 아니에요. 상단 차라리 상한가에 따라잡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엄청난 고점에서 돌파 매매 할 경우에는요, 위험합니다. 그럴 때는 뭐 1%로 나와도 돼요. 그래서 돌파 맥점이라는 거는요, 크게 먹을 수 있는 비중 베팅 돌파 맥점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방금처럼 이런 구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딱 판단했을 때 이건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다, 크게 먹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요, 크게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쫄보처럼 1% 먹고 던지지 말고. 근데 만약에 이 쫄보들의 특징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설명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 쫄보들이 또 특징이 뭐냐면요, 보세요. 돌파봉 시가 이탈하면 손절 처리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서 접근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돌파봉 시가, 여기서 접근했다 할게요. 그냥 돌파봉 여기서 접근했다 칠게요. 근데 여기서 접근했으면요, 이탈을 해야 되잖아. 돌파 캔들의 그 시가를 이탈했어요. 그러면 손절을 해야 돼요. 여기서 접근했으면. 여기서 접근했다, 여기서 접근했다, 여기서 할 때 접근했으면요, 여기 이 캔들이든 이 캔들이든 시가 이탈은 손절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떨어져요. 예를 들면 이 초보들은요, 손절하기 싫은가 봐요. 손절이 정말 중요한 무기인데도 불구하고, 손실을 제한시키는 무기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추매를 해요. 왜냐면 그 본전 욕구가 사람들마다 있거든요. 난 손절하고 싫어. 그냥 여기서 내가 뭐 1천만 원 들어갔고 300만 원 들어갔으니까 한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한 1000만 원 들어갔고 반등 나올 때 본전으로 탈출해야지, 막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초보들은요. 돌파매매 기법 자체가요, 물타기 하면 안 되는 기법이에요. 물타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지금 이 돌파매매 물타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오히려 이렇게 내가 원하는 흐름은 이거를 생각하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때 원하는 흐름이 나올 때 오히려 불타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갔다, 추세봉에서. 근데 상승 더 나왔어, 돌파까지 나왔어. 그럼 나는 원하는 흐름이 났기 때문에 오히려 불타기, 비중 다 채워갖고 불타기 해야지. 평단이 좀 높아지더라도 불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원하는 흐름이 나올 때 분할 매도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해갖고 돌파 매매는 이런 식으로 불타기로 접근하는 거지. 초보자들처럼 먹을 때 올라갈 때 무서워 찔끔 던져갖고 다 던지거나 이런 식으로, 오히려 원하는 흐름이 나는데 왜 찔끔 던지냐고. 그쵸? 오히려 더 사갖고 원하는, 이제 내가 그림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그림이 나온다고 판단이 되면 불타기 해갖고 크게 먹어야지. 근데 반대로 이제 초보자들은요, 여기서 샀어요. 예를 들면 근데 떨어졌어요. 잘하는 사람은요, 나 여기서 한 1000만원 살 거 5천 샀어요. 1억 살 거 5천 샀어요. 그럼 여기서 바로 잘라요. 그냥 바로 여기서 더 안 삽니다. 잘하는 돌파매매 고수자들은요, 그냥 바로 잘라버려요. 원하는 흐름이 안 나왔잖아요. 내가 그렸던, 경험했던, 이전에 큰 수익을 줬던 그런 원하는 흐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잘라버리는 거죠. 근데 초보들은요, 오히려
더 삽니다. 여기서 미련 가지고. 이거는 제가 신규 상장주로 예를 들었는데, 이거는 신고가 돌파 매매도 마찬가지, 전고 돌파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다 초보자들은요, 돌파 매매에서 조금 떨어졌다. 근데 여기서 비중 조금 들어갔으니까 더 사갖고 딱 탈출해야지,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탈출하면 다행이야. 근데 그게 독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 기법에서 그렇게 탈출하는 거 독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떨어져갖고 급락하는 그런 거 맞죠? 이런 식으로. 그거 한 번 맞으면요, 내가 예를 들면 수익을 뭐 일주일, 2주일 동안 다 냈다고 해도 그거 한 번에 뱉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타기 하면요, 돌파매에서. 그래서 절대 초보자들은 항상 이런 루트를 거쳐요. 그리고 초보 때는 다 이런 루트를 거치거든요. 저 또한 그랬어요. 사람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손실 보고 팔기 싫거든요. 그래서 물타기 갖고 빠져나오고 싶은 심리가 항상 강해요. 근데 절대 하면 안 돼요, 물타기는. 어느 정도 능숙해지고 계좌가 우상향되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이제 그때부터 물타기 안 합니다, 이런 거를. 과감하게 이거는 내가 원하는 흐름이 안 나와버리면 그냥 잘라버리고 다른 종목을 하든지, 아니면 추세가 다시 살아나갖고 자기 원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또 하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그래서 적어놨잖아요. 여기서 올라야지 내가 원하는 흐름이지, 여기서 올라야지 불타기 해서, 오히려 여기서 올라야지 내가 불타기 해갖고 더 사는 거지, 떨어지면은 물타기 하는 게 아니라 전량을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세 번째. 돌파봉 시가 이탈하면 손절 처리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근데 사람들은, 손절 못한 사람들은 돌파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확실히 지금 말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이게 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돌파봉 이탈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처리해야 돼요. 돌파봉 시가 이탈하면. 근데 오히려 그때 무식하게, 초보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못한 사람들은요, 무식하게 추매해요. 그리고 이제 어설픈 이제 미수라든지 아니면 뭐예요, 신용이 가능하다고 칠게요. 그럼 내가 이제 원금 100만 원이 있어, 100만 원 다 샀어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오히려 신용가랑 미수를 막 들어가요. 그러면요, 그 계좌 박살납니다, 진짜. 한 번에 뭐 며칠 만에 뭐 반타작 나고 깡통 찰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고수들 중에서. 물론 저도 했고요. 그 경험을 하면 몇 번 쓰라리게 해야지 깨닫나? 저도 그랬으니까 뭐 그렇게 해야지 깨닫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깨닫는 건데,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소액으로 깨달아 보는 게 좋긴 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큰 돈으로는 그런 거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타기 갖고 손실을 키우는 경우가 이런 돌파 매매의 최악의 그런 매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의 여기 말했잖아요. 대부분 돌파 실패자들의 루트는요, 올라갈 때 찔끔 먹거나, 큰 종목을 잘 선정했다는 전제하에요. 올라갈 때 찔끔 먹거나, 아니면 떨어졌는데 손절을 못하고 물타기 하는 경우, 이게 대부분 돌파 매매자들의 실패 루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세 가지 한 거 있잖아요. 이거 꼭 한번 잘 체크해보고 기억해보세요. 제가 설명한 조건에 맞는 주도주여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요, 원하는 흐름이 나오면 좀 크게 좀 먹어야 돼요. 비중 베팅에서 크게 먹어야 돼요. 그래야 이전 손실도 많이 하면서 수익이 크게 전환이 되는 겁니다. 쫄보처럼 이런 거 잘 선정했는데, 쫄보처럼 비중 베팅했는데, 물론 비중 베팅이 아니더라도 쫄보처럼 막 1, 2% 먹고 나오고, 그럴 거면 돌파 매매 하지 마세요. 예. 진짜 주도주 돌파 매매 하지 마세요. 왜냐면 물론 안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떨어졌는데 또 이런 건 짧게 먹으면서 떨어지는 거는 계속 추매해갖고 손실을 키우게 되면은요, 돌파 매매에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요, 신규 상장주가 이제 오늘 이 종목이 났기 때문에 이걸로 설명드렸지만요, 당일 주도 섹터 1등주 신고가 전고, 그리고 시장이 좋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에코프로, 한미반도체처럼요, 대장주,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추종주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잖아. 관련 그런 추종주들이 따라오게끔 만드는 그런 대장주가 이제 시장의 중심주가, 그게 이제 당일 주도 섹터가 되면서 1등주일 경우에는 그런 종목으로 아까 거래대금 조건이라든지 차트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 말했잖아요. 매수 조건, 매도 조건, 손절 조건, 그런 거 보면서 그걸로 비중 베팅해서 크게 먹는 사람들이 단기 매매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거 오늘은 단기 매매로 설명드렸지만, 그리고 이제 오늘처럼요, 시장이 어설퍼, 크게 강한 테마가 없고, 수급이 막 분산돼 있어요. 수급이 분산돼 있죠. 강한 테마가 없고. 그럼 이런 개별 주도주, 신규 상장주에 돈이 쏠릴 수 있어요. 모든 시장의 돈을 다 흡수시켜갖고 이게 주도주가 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재료가, 딱히 뭔가 재료가 있다기보다는요, 그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한다면은요, 제가 오늘 설명한 그런 수익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이거 저는 권장은 안 드리는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마지막 주의사항. 신규주는요, 저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요, 떨어질 때 안 합니다. 신규주는요 똑같아요. 뉴스 매매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뉴스 막 나오면서 급등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크게 상승한 다음에 이렇게 조정 줄 때 있잖아요. 절대 눌리면 안 한다고 했죠. 신규 상장주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아침에 시세를 줬는데 상승세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어떤 뭐라고 해야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해요 끝까지. 그리고 이렇게 크게 변동이 주면서 이렇게 하락을 해요. 그러면 절대 이런 거 눌리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절대 이런 건 신규 상장주도요. 한번 추세 꺾이고 나서 이렇게 하락하면요 진짜 끝없이 하락해요. 신규 상장주가. 그럼 흐름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했느냐, 이거 설명을 하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 종목으로 보세요. 아침에 크게 거래대금이 나올 때 이게 매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눌리면 전혀 안 합니다. 크게 먹은 다음에 보세요. 거래대금도 막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보세요. 여기서 제가 이제 왜 했냐면요. 이걸 이제 일단 이걸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 어디 갔지? 잠깐만요. 보세요. 아까 이걸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이 검은색 선 보이시죠? 이게 저항이거든요. 계속 저항으로 작용하죠. 그쵸?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하락이잖아요. 이평선이라고 할게요. 이건 이평선으로 제 기준 잡은 겁니다. 이렇게 종목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저항 맞고 해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저항 맞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저항 맞고 이렇게 크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걸 낙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격이 크게 벌어진 거예요. 제가 이 선을 중심선이라고 할게요. 이 이평선을 중심선이라고 하면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저항 맞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한번 크게 낙폭이 와요. 그러면요, 그 이격을 빠르게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격이 좁혀지면서 반등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낙폭의 그런 원리가 이격도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단기 낙폭이 크게 왔을 때 이제 악재 없어야 돼요. 악재는 없어야 됩니다. 개별 악재. 이렇게 단기 낙폭이 크게 왔을 때 일봉으로도 제가 무손실 낙폭 매매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 이 두 봉으로도 적용이 돼요. 크게 이렇게 낙폭이 발생하면서 투매가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가 이렇게 급반등하면서 이격을 크게 줄이거든요. 계단식으로 하락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느 정도 저항 맞고 나서 이렇게 이격이 크게 벌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래대금 크게 나오면서 그럼 투매가 나온 거거든요. 그때 바로 이격을 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가 보시면은 이걸 들어간 겁니다. 왜냐면 크게 떨어졌고 여기서 이제 거래대금이 매수 받치기 들어오면서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저항이 이격을 줄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도를 한 거예요. 보이시죠? 매도. 이걸 저항으로 보고 매도를 한 거죠. 근데 처음에 조금 한번 버텨봤었어요. 원래는. 왠지 아시죠? 왜냐면 다시 한번 이렇게 뚫고 돌파리라고 보고 조금 버텼다가 예, 이렇게 조금 버텼다가요. 여기 돌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던진 그런 장면이고요. 한 3% 되나? 그리고 나서 이제 요때 뚫었죠? 이때 뚫었죠? 그럼 뭐예요? 이 저항대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저항 맞고 이번에 돌파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락이 나오다가 여기서 이제 쌍바닥으로 본 거고 그다음에 안착하고 바로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보고 여기서 눌림을 산 겁니다. 이건 제가 보여드리려고 지지와 저항을 보여드리려고 한번 매매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 3% 정도 던진 것 같네요. 이해되시나요? 낙폭은요 하는 경우는 이거예요. 저는 이제 낙폭은 이렇게 이평선이 있다면 이렇게 하락하다가도 이격이 크게 하락했을 때 이럴 때 분할로 들어가고요. 이게 시장 주도주였다면 오전장에 주도주였던 종목으로만 해당이 돼요. 개별 악재 없고 오전장에 강한 주도주가 아니었는데 낙폭 나오면요 뭐 악재라든지 낙폭 나오고 그래서 제가 낙폭은 정말 알아야 될 게 많아서 안 하는 걸 권장드려요. 특히 이제 알아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그거에 비해 한번 당하면 크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하지 않기를 권장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격을 줄이는 이런 모습이 나와요. 하락 속 큰 낙폭이. 그래서 제가 이게 낙폭으로 지금 이제 접근한 거고 두 번째는 있잖아요. 이제 이게 저항이었는데 저항으로 작용했잖아요. 저항으로 작용했는데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바로 이렇게 돌파했죠. 그러면 이게 돌파되면 이게 저항이 이제 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샀다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신규주 매매는요. 실전 고수 트레이드 매매 이제 시장 고수들의 트레이드 매매법을 설명드린 거고요. 초보자들은요, 이게 돌파 매매, 낙주 매매 둘 다 어려울 거예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소액으로 연습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여기는요, 좀 괜찮아요. 여기는 진짜 아까 별표 3개 할게요. 이건 진짜 괜찮은 매매라고 보고 있어요. 대응만 잘 한다면. 그리고 이제 시장 보는 안목과 그 종목에 대한 그런 안목이 있으면요, 이거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 뒷부분은요, 하지 마세요, 그냥. 근데 설명은 드렸어요. 설명은 드려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또 이제 그 이제 신규주에 대한 내용은 다 다뤘어요. 다 다뤘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매매한 것들 이제 질문이 나온 것들 한번 잠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와이렉과 뉴프렉스. 그러니까 오늘 핑거 스토리 오늘 어떻게 보세요? 잠깐만 보여주면요. 오늘 아침에 거래대금 상위 보시면요. 아까 신규주거든요. 이게 바이오다인 이것도 신고가 돌파 종목이었고 제약바이오 이거는 신규 방금 말한 분할한 거. 차이 커뮤니케이션 스펙병주의.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가 오늘 돈을 좀 많이 빨아먹은 그런 장면이었고 메타버스가 강했거든요. 근데 메타버스가 전체적으로 강했는데 여기 거래대금이 크게 뜬 건 뉴프렉스밖에 안 나오죠.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보시면은 보시면 메타버스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강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맥스터와 자이언트 스텝은 진짜 돈 이거 맥스터 15억 뭐냐 이건 좀 심했죠. 15억으로 상한가 갔어요. 딱 2분 만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맥스터 보여드릴까요? 물론 이거 보이시죠? 2분 만에 권리락이긴 하지만 어쨌든 메타버스가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랑 이 두 종목이 큰 거래대금이 별로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130억 1억으로 상한가. 근데 거래대금이 그나마 크게 나온 게 뭐예요? 여기죠. 뉴프렉스죠. 그리고 전일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이제 오늘 이슈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전체적으로 상승했는데 돈 보세요. 돈이 별로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제 주독 섹터라고 말하진 않을게요. 왜냐면 주독 섹터라면 돈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인기주라고 할게요. 오늘 메타버스 테마가 인기 테마였어요. 인기 테마였는데 오전장에 돈이 크게 안 났게 돼. 그냥 지켜보다가 뉴프렉스 매매를 했습니다. 그 관점을 설명드리려고요. 왜냐면 2등주인데 왜 탄력도로 따지면 이건 2등주인데 왜 뉴프렉스를 매수했냐 눌리 매수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자면요.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지 않았나? 어저께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1등이 빠르게 상치고 이거 홍성그룹을 제가 설명드렸죠. 홍성그룹 설명드릴 때 그쵸? 중국 그 불량 국내 상장 중국 기업 관련주 그저께 설명드렸나? 하여튼 1등이 빠르게 상치고 나서 이후에 2등주들이 있잖아요. 거래대금이 빵빵빵 터지면서 차트 잘 살리고 차트가 좋으면요. 거래대금 기준 빵빵 잘 터지는 그 종목은 늘림도 할 수 있고 돌파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메타버스를 보면요. 그나마 뉴프렉스가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요 상한가 가고 나서 뉴프렉스가 거래대금 빵빵빵 터지면서 크게 터진 거예요. 보세요. 이거 50억 이상이잖아요. 이것도 50억 이상이고. 그래서 돌파 및 눌릴 구간. 돌파 맥점은 이겁니다. 평소 때 많이 설명드렸던 이 디마크 고가 돌파 보이시죠? 이 점선. 그리고 이 디마크 고가 돌파가 이제 라인이 돌파가 지지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조금 더 모으려고 하다가 다 안 모이고 나서 다시 재급등할 때 던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오전장에 이제 메타버스가 집단적으로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테마 순위여서 관심을 가졌는데 거래대금이 크지 않아서 1등주 상한가 가는 거 그냥 지켜보다가 근데 2등주 후보로서 이제 거래대금이 크다 이제 거래대금 기준으로 1등주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뉴프렉스라고 판단이 돼갖고 뉴프렉스를 매매했던 겁니다. 근데 왜 메타버스 말고는요 주요 테마가 없었어요 오전장에는요. 그래서 왜 그랬다고 생각하면 아까 보여드렸죠. 개별 주도주 신규 상장주 있잖아. 아까 그 종목들이요. 그게 다 빨아들였어요. 시장의 수급을 다 빨아들인 겁니다. 신규 상장주가 개별 주도주로 될 때는요. 강한 테마가 없어요. 그거 말고는. 그걸 아실 거예요. 아실 분들은. 다 빨아들여갖고 그래요. 시장의 수급을요. 다 빨아들여서.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거래대금이 다른 테마에서 크게 안 났던 것 같습니다. 모든 테마가 다 강할 수가 없죠. 지금 장이 뭐예요? 10조 이상 막 코스닥 10조 이상 터지는 막 이런 대세 상승장도 아닌데 상승장도 아닌데 그쵸? 돈은 제한적인데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개별 시장 주도주인 신규 상장주로 갔다는 거를 이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걸 집중적으로 매매를 했던 거고요. 근데 메타버스는요 이후에 수익 내고 나서 그 신규 상장주가 좀 죽었잖아요. 아까 보시고 메타버스가 좀 돈이 전체적으로 들어오고 뉴프렉스가 강해서 한번 리프레스를 했던 겁니다. 여기서 전일 좀 좋은 재료도 나오고 오늘 메타버스 테마 이슈도 있고 차트도 좋아갖고 이거 거래되고 이 정도면 지지저항 좀 맞겠다. 돌파랑 지지 눌림 한번 해봤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장에는 뭐가 강했냐면요. 곡물 관련주와 해운 이게 이제 또 이슈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이슈 곡물 이슈와요 해운 그런 이슈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곡물과 해운이 이 이슈가 나오면서 부각이 됐는데 이 곡물은 고려산업 1등이라는 건 알았지만 돈이 너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어요. 물론 장중에 엄청 크게 간 건 봤어요. 이제 저도 봤는데 장중에 크게 보세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좀 등락이 크긴 했지만 장중에요. 이렇게 크게 1등으로 28% 거의 상한까지 갔었네. 근데 이게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쵸? 막 엄청 적었단 말이에요. 돈이. 그래가지고 이거는 못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뭐예요? 웹툰이 좀 강했거든요. 보세요. 그냥 제가 이거 아마 같은 시간대에 이거를 제가 올렸을 거예요. 이걸 보시면은 같은 시간대에 같은 시간대 보시면 하나는요, 이 세 가지 종목 1, 2, 3등이라고 판단을 했었고, 이건 1등, 2등, 이건 1, 2, 3, 4등이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네 개. 그러니까 굳이 이제 이건 메모를 안 쳤잖아요. 돈 보시면 이거 보세요. 1등이 한 180억, 그리고 여기는 270억. 여기는 보시면 1등 처음에 스튜미르가 좀 강했어요. 그래서 좀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다가 나중에 빙거 스토리가 강했다가 나중에 와이랩이 강했다가, 그리고 이제 빙거 스토리랑 와이랩은 조금 동조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게 웹툰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돈이 그나마 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서 빙거 스토리를 이제 스튜어트 미르랑 빙거 스토리 이후에 이제 와이랩이 1등으로 약간 탄력도로 따지면 1등으로 약간 뭐라고 해야지 치고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여기다 안 넣네. 여기다 넣었나? 예, 여기 넣었네요. 빙거 스토리 와이랩을 제가 한번 볼게요. 이제 와이랩을 매매했단 말이에요. 거래대금이 또 작은데 왜 매매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잠깐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빙거 스토리가 이제 웹툰 관련 이슈로 이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전고점 돌파하고 나서 상승하게 되는데, 이 후속으로 보세요. 이게 와이랩이거든요. 와이랩이 후속으로 거래량이 태지면서 급하게 급등하더라고요. 전 여기까지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근데 언제부터 관심을 가졌냐? 빙거 스토리는 약간 여기서 밀리기 시작하잖아요. 약간 그렇죠? 거래대금이 줄어들면 밀리기 시작하는데, 물론 근데 이건 차트를 살리더라고요. 와이랩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거래대금은 이게 더 크지만 지금 여기서부터는 1등으로 이게 교체되나? 이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1등 교체. 내가 만약에 1등이 교체되면 교체된 1등으로 매매를 한다, 적극적으로 매매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앞선 영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와이랩을요 이렇게 본 거예요. 와이랩 보시면요 6,000원이 전고점이었습니다. 6,000원, 5,990원 정확하게 제가 여기를 봤거든요. 5,990원 한번 와이랩 볼게요. 예, 5,990원이 저 고점이었네요. 5,990원인데 보세요. 여기 돌파가 6,000원 나왔잖아요. 여기서 돌파됐습니다. 그쵸? 여기서 이제 와이랩이 돌파되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눌리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약 빙거 스토리를 했겠지만, 만약 빙거 스토리 차트가 더 좋았다면요, 아니면 이걸 안 했겠죠. 와이랩을 만약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면 이건 안 했겠죠. 근데 여기서 눌리는데 이거는 앞서가고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러면 이게 한번 이 6,000원을 돌파했으니까 6,000원 한번 내려오면 이게 지지되고 나서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라고 본 거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6,000원에다가 이제 매매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3분 보상도 여기가 이제 좀 지지로서 좋은 구간이, 다중 지지 구간이 올라갈 걸 판단을 하고, 또 이제 금요일 5장이기도 하니까 5% 정도 나올 때 던진 겁니다. 이게 6,000원, 6,100원 이하부터 6,000원까지 이제 모았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와이랩은 거래대금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지만 왜 했냐면요, 아까 말했죠. 어저께도 그랬잖아요. 제가 뭘로 설명드렸냐? 빙거, 그쵸? 빙거. 이건 빙거 스토리였어요. 빙거 스토리 말고 빙거요. 빙거 STO. 이건 웹툰입니다. 그리고 K 옵션이 있었잖아요. 그저께 영상인가? K 옵션. 지금 시간이 상한가인 것 같던데. STO 관련 다 상승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K 옵션이요. 중간에 1등으로 교체되면서 상한가 갔잖아요. 저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빙거 스토리가 1등 잡히고 이제 와이랩이 후속으로 더 강해서 상한가 가나?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이제 거래대금이 크지 않았지만 이제 탄력도가 상승하는 그런 1등 교체 흐름을 보기 때문에 한번 눌림을 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왜 거래대금이 크지 않아?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또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그 거래대금 기준이 있잖아요. 저만의 기준이고요.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뭔가 이렇게 기준점을 뭐라고 해요? 기준을 좀 설정을 해준 것 뿐이지,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수학처럼 주식시장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그리고 뭐 갑자기 앞지가 나올 수도 있고, 항상 상황은 변하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무조건 크게 20억 뭐 핑크색이 나와야지, 검은색이 나와야지 매매하냐, 이게 아닙니다. 시장의 수급을 다 아까 말했잖아요. 빨아들였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가 다른 테마에서 거래대금이 크게 안 나왔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테마에서 매매 안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매매할 만한 종목이 나오면요 거래대금이 작더라도 소액 대신에 여기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10억이 나왔다 쳐요. 10억이 나왔다 칠게 10억이 10억이면 10분의 1 정도까지는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1억 총 합해서. 근데 10억이면요 저는 50분의 1 할게요. 50분의 1 1억이 아니라 10억이면 한 2천만 원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거래대금 기준으로 조금씩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테마가 막판에 좀 오후장이 좀 좋아갖고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해봤던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갖고 거의 1시간 정도가 됐는데요. 천천히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내용 좋았다면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신규주 이제 고수들이 쓰는 신규주 매매와 오늘 내용 추가적인 그런 내용 한번 설명드렸고요. 편안한 주말 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